계속해서 97페이지 정액법과 정률법의 세법상 한도에 구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액법은 취득가액 개념이고요.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으로 할게요. 그냥 장부가액이라는 표현 안 쓰고 이렇게 하는데, 단 한 가지 사소한 단점이 있다면 이 취득가액과 미상각잔액 모두 기업회계 숫자의 상각률을 곱해야 합니까? 세무상 숫자의 상각률을 곱해야 합니까? 안타깝지만 세무상 숫자에 곱해야죠. 제가 지금 기업 재무회계 강사, 중급회계 강사예요. 세법 강사예요. 세법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상 취득가액과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구해야 하니까 이게 조금 고역스럽죠. 약간 고역스러워요. 자, 97페이지 박스를 보십니다. 세무상 취득가액의 상각률을 곱해야 하는데요. 세무상 취득가액은 이렇게 구하겠죠. 기업회계상 취득가액을 일단 찾아보세요. 시험 문제에 기업회계상 취득가액 건물을 10억에 취득했다라고 주게요, 안 주게요? 이걸 안 주면 문제가 성립할까요?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줍니다. 자, 그리고 잘 보세요. 더하기 전기의 즉시상각 의제입니까? 전기까지의 즉시상각 의제입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14년 작년 1년치 즉시상각 의제냐고요? 아니면 전기까지의 즉시상각 의제냐고요? 이 건물이 2010년에 취득했다면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지금 전기까지의 모든 즉시상각 의제를 더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아니, 내가 80, 95페이지에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즉시상각 의제는 성격이 자산이었다, 비용이었다? 자산이었다. 근데 기업회계가 비용 처리를 했다. 오류인지 실수인지 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하십니까? 자, 이 즉시상각 의제는 그러면 기업회계 취득가액 안에 들어갔었어야 돼요? 안 들어갔었어야 돼요? 들어갔었어야죠. 왜냐하면 자산 성격이니까. 실제로 기업회계가 집어넣었대요? 안 집어넣었대요? 안 집어넣었죠. 우리 세법은 그걸 알고 있죠. 즉 우리만 알고 있는 그 자산 성격인 전기까지의 모든 즉시상각 의제를 집어넣어야 무슨 상 취득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세법상 취득가액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거기에다가 뭐도 한 번 더 집어넣어야 합니까? 당연히 당기에 있는 즉시상각 의제도 집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저기요, 졸지 마시고요. 이거 의제예요? 즉시상각이에요? 아니, 당연히 의제라니까요. 왜냐하면 즉시상각은 자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가 비용 처리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도 안 되는 소액자산이거나 해서 세법도 관대하게 뭘로 인정하는 거였죠? 일반 송금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왜 이걸 집어넣습니까? 안 집어넣지. 이거는 감가상각을 구하는 건데, 여기에 비해서 즉시상각 의제는 성격이 자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가 실수인지 고인지 오류인지 모르겠지만 비용 처리했던 것을 세법이 스스로 뭐라고 위안 삼는 거죠? 야, 그거 자산이었었는데 내가 너를 특별히 뭘로 떨어줄게? 감가상각비로 떨어줄게가 즉시상각 의제니까요. 벌써 이해하신 분들은 짜증나죠? 왜냐하면 마치 애기들한테 설명하듯이 천천히 설명하니까 좀 자존심 상할지도 모르는데요. 어쩌겠어요? 그래도 이해 못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설명하는 겁니다. 즉시상각과 즉시상각 의제는 완전 다른 거라고요. 이거는 취득가액에 집어넣었어야 하니까. 저기요, 임 선생님, 왜? 그러면 뭘 복잡하게 파란색과 빨간색을 이렇게 써주십니까? 그냥 한마디로 전기 이전, 예전부터 단기까지의 모든 즉시상각 의제라고 해서 이걸 한 줄로 쓰면, 하나로 쓰면 안 돼요? 되지, 너 머리 좋구나. 물론 됩니다. 굳이 이렇게 전기까지의 즉시상각 의제와 단기의 즉시상각 의제를 따로 보여줄 필요 없이 그냥 단기까지의 모든 즉시상각 의제라고 해서 한 번에 보여줘도 괜찮은데 왜 굳이 전기까지의 파란색과 단기의 즉시상각 의제를 별도로 보여주는지는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그게 바로 정률법 공식과 헷갈리지 말라고 일부러 이렇게 두 번 표현해 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기, 전전기, 전기, 단기까지를 그냥 한 번에 더해도 괜찮아요. 공식상.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상각률을 곱하면 됩니다. 이해돼요? 이거는
창사 이래, 우리나라 건군 이래 건국 이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정액법은 좀 쉬우니까. 정액법은 쉬워요. 자, 그러면 정률법은 미상학자액인데 이건 도대체 얼마나 어렵길래 임쌤이 이렇게 겁을 주느냐? 안 어렵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98페이지의 박스 보시면 이게 정률법인데요. 정률법 박스의 첫 줄 보시면 세무상 기초장부가액의 미상각잔액을 곱해서 상각률을 구합니다. 근데 내가 아까 이 말 빼먹었구나. 이게 미상학잔액이 기초미상각잔액이 나와야 돼요? 기말미상학잔액이 나와야 돼요? 당연히 기초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내가 여기까지는 설명할 줄 몰랐는데 설명을 하게 되네. 잘 보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당연히 기초 나오는 거 맞아요. 이거는 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어차피 다 까먹게 돼요. 이 기초만 암기하시면 돼요. 이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내가 1월 1일 날 10,000원에 샀어요. 차량을 0.451 곱해가지고 정률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감가상각 얼마 나옵니까? 4,510원 나오죠. 맞죠? 그러면 15년에 나 지금 15년에 살고 있잖아요. 15년에는 10,000원에 작년 거 4,510원을 뺀 5,490원에 0.451을 곱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계산기 어딨어? 당연한 거잖아요. 갑자기 내가 회계원리가 강사가 된 것 같지? 당연한 건데 5,490에 0.451 하면요 이게 2476이 나오는군요. 한마디로 14년에는 4,510원, 15년에는 2,476원이 나옵니다. 두 개 더 해볼까요? 그러면 6,986원 나오네요. 두 개 더하면 6,986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15년은 작년 말에 한 번만 하고 온 기초 잔액에다가 상각률 곱합니까? 아니면 나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10,000원에 작년 거 4510 하고 거기다가 올해 거 2476까지 한 거에다가 다시 0.451 곱합니까? 미안해요. 말하면서도 말이 안 되네. 이걸 왜 집어넣죠? 이건 지금 올해 건데 올해 걸 왜 벌써 집어넣고 생각을 하냐고요. 너무 제가 쉬우면 어렵게 하는 건가? 너무 당연한 걸 설명했나? 아무튼 당연하지만 이 미상학잔액은 작년 말까지 하고 넘어온 기초 미상학잔액에다가 상각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거는 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공식은 이해 못할까 학생들이? 난 참 답답한데요. 당연히 기초 미상학잔액에다가 퍼센트를 곱합니다. 자, 그러면 미상학잔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기업회계 취득가액 문제에서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겠지. 그래야 문제가 성립되니까. 거기에다가 미상각 잔액을 구하려면 뭐를 빼셔야 합니까? 기초 빼기 기초. 기말 아니라니까요. 왜 이걸 기말을 써요? 아직 감가상각이 안 끝났는데 올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감가상각을. 당연히 기초 쓰는 겁니다. 기초 기업회계에서의 감누를 빼주세요. 어려우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장부가액이 돼요. 장부가액. 근데 그게 세무상 장부가액이 되겠습니까? 재무회계상 장부가액이 되겠습니까? 밑줄에 있는 것처럼 재무회계상 기초 장부가액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재무회계상 기초 장부가액이 돼요. 또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미상각 잔액이라고도 부르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기업회계예요. 세법이에요. 우리는 세법이잖아요. 세법.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를 더 고려해서 세법상 기초 장부가액을 구해야 한다 이거예요. 또는 미상각 잔액을 구해야 한다 이거죠. 노란색. 거기에 또 하나 밑줄 져 있죠. 세무상 기초 장부가액 미상각 잔액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잘 보세요. 삼각부인액이라는 걸 구해야 합니다. 삼각부인액. 삼각부인액이라는 걸 구해야 돼요. 이 삼각부인액이 뭐냐면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한도 초과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한도 초과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더 쉽게 얘기해서 유보액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한도 초과를 구하거나 유보액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이걸 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까봐 제가 밑에 주 1번을 만들어 왔어요. 죄송해요. 아직 공식이 안 끝났는데 갑자기 주 1번 가서 죄송해요. 그러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갔다 옵시다. 주 1번.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 이해 못할까봐 일부러 이 주 1번을 만들어 오고 표까지 만들어 왔는데 이런 책은 없어요. 왜냐면 이걸 다 알 거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설명을 이렇게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걸 몰라요, 학생들이. 이거 되게 쉬운 건데. 왜 더하느냐? 한 번만 공부하시면 다시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까지 써있는 책이 없다니까요. 그냥 제가 노파심에서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해놓은 거니까 한 번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내 책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굳이 이렇게까지 뭐 빡세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해 못할까봐 그냥 해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괜찮아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주 1번에 전기까지의 상각 부인액을 고려해야, 즉 이거를 고려해야 진정한 재무상이 아닌 세무상 기초장부가액이 나온대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2014년 4월 1일에 건물을 100에 취득하여 기업회계는 전기에 20을 상각했대요. 그러면 지금 기업회계가 알고 있는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은 한마디로 100원에서 20원까지 작년까지 상각했으니까 기초 장부가액은 80원이라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려우세요? 그쵸? 근데 세상에 작년에 세법상 한도는 15밖에 안 됐었대요. 그러면 작년에 한도초가 유보로 얼마 맞았겠습니까? 5원 맞았을 거 아닙니까? 어렵냐고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업회계는 작년에 100에 사가지고 20벌을 자기는 감가상 하겠으니까 작년 말에서 올 초로 넘어온 기초장부가액이 80이라고 믿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작년에 이 멍청한 놈아 너 한도초가 있었잖아 임마. 기업회계에서는 한도초가 있는 걸 모르지만 세법에서는 5원의 한도초가 있었다고요. 즉 세법상은 20원이 인정된 거예요? 15원이 인정된 거예요? 15원이 인정된 거지. 그러니까 세법상은 지금 100에서 15까지만 생각했으니까 80이 남으면 안 되고 얼마가 남아야 돼요? 85가 남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려운가? 그걸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화살표 보시면 세법상 단기 기초 장부가액은 80이 아닌 85가 됨. 구체적으로 굳이 공식으로 얘기하자면 100에서 너는 20으로 알고 있지만 5는 부인됐으니까 5는 더해야겠다. 그래서 100 빼기 20 더하기 5를 해서 마치 100 빼기 15만 해서 85를 구하듯이 이렇게 구해줘야 한다는 게 바로 세무상 기초 장부가액을 구하는 세 가지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나오셨죠? 중고등학교 나오면 이거 이해해요. 진짜 이거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 취득가액에 죄송합니다. 그냥 취득가액에 기초 재무액의 감누에 반드시 유보나 한도초가 등을 더해 주셔야 이게 세무상 기초가 나온다는 거. 이해하시죠? 죄송하지만 이해 못하면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했을 거라고 믿지만 이해 못하면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마지막 최대 고비가 있는데요. 보시면 뭐를 더하시냐면 단기만 즉시상각 의제를 구합니다. 딱 여기 있네. 야, 딱 좋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왜 인제 아까 정액법에서 굳이 두 개를 별도로 구분한지 아시겠죠? 모든 즉시상각 의제라고 한 번에 써도 되는데 정률법에서는 단기만 더해야 하기 때문에 얘를 일부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여줬던 거예요. 자, 얘는 단기만 즉시상각 의제를 구하고 빨리 이렇게 가로 닫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상각률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보자. 임쌤, 왜 얘는요 전기까지의 모든 즉시상각 의제는 더하지 않고 단기 것만 더합니까? 그 참 좋은 질문인데 참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하는 이 못된 버릇, 몇 년째 버릇. 여러분 참고로 왜 전기까지는 정률법에서는 고려하지 않는지가 주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주 2번에.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을 무시했었나 봐요. 저는 예전에 강의할 때 이거를 너희들은 모르겠지라고 해서 대충 그냥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실은 알 필요가 없거든요. 왜 단기까지만, 죄송합니다. 단기만 얘를 정률법은 더하는지는 알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주 2번에 나와 있으니까 보다시피 이해독이잖아요. 그냥 대충 설명해 버렸어요. 뭐 이거 설마 못 알아듣겠지. 그리고 알아듣나 못 알아들으나 그냥 외우면 되니까. 근데 얼마 전에 강의 후기에, 몇 년 전에 강의 후기에 저한테 이거를 강의 후기에 올려준 학생이 있었거든요. 되게 고맙더라고요. 강의 후기 내용이 뭐였냐면, 죄송해요. 좀 제 자랑하느라고 손발이 오그라들 수도 있어요. 임쌤 강의는 참 이해시켜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정률법 공식에서 왜 전기까지의 즉시상각 의제는 더할 필요 없이 단기 즉시상각 의제만 구하면 되는지를 여기서 자기가 이해했다. 처음으로. 다른 강의에서 이해 못했는데 나 그러길래 되게 고맙더라. 뭐 그런 것까지 다 이해해주고 써주니까. 실은 뭐 알 필요가 없는데요. 설명을 해드리죠.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나는 정액법 합니까? 정률법 합니까? 정률법 하죠? 정률법은 취득가액이 중요합니까? 남은 장부가액이 중요합니까? 남은 장부가액이 중요하죠. 자, 전기까지 혹시 회사에 즉시상각 의제가 있었다고 가정해 볼 거예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편의상? 전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2013년에 세법만 알고 있는 취득가액인 즉시상각 의제가 플러스 100이 있었고 2014년에 세법만 알고 있는 즉시상각 의제가 150이 있었고 2015년에도 300이 있었다고 칩시다. 13년, 14년, 15년에 있었다고 치죠. 자, 지금은 정률법이니까 취득가액이 중요합니까? 남은 미상학잔액이 중요합니까? 미상학잔액이 중요하죠. 즉시상각 의제의 뜻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업회계는 자산 안 잡았는데 세법이 자산 잡았다가 바로 상각하고 자산 잡았다가 바로 상각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효과만 외우시면 되는데 1. 어디에 집어넣어라? 세무상 취득가액에 집어넣어라. 세무상 취득가액에 2. 그리고 세법상 또 뭘로 봐야 한다? 감가상각비로 봐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효과만 아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세요. 2013년에 100만큼 취득가액에 집어넣고 즉시상각으로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0이네 0. 장부가액은 0이잖아요. 남은 건 14년 것도 150만큼 이렇게 취득가액에 집어넣고 바로 감가상각비로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장부가액은 0이네 0. 맞죠? 15년 거는 이렇게 취득가액에 집어넣고 아직 감가상각은 안 끝났고 그러니까 얘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얘는 감가상각을 아직 안 했으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감가상각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기까지의 즉시상각 의제는 장부가액에는 영향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취득가액에 올려놓고 감가상각했고 취득가액 올려놓고 감가상각했고 근데 단기 거는 취득가액에 올려놓고 감가상각은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단기 것만 더하면 되지. 이해하셨어요? 나는 솔직히 그냥 대충 설명했어요. 이게 이해도기 이거 지금 알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또 잘 캐치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결론은 외우세요. 결론은 양가로 이번에 있는 박스 외우세요. 근데 이해부터 하고 외우시면 100점 만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97페이지 사례입니다. 97페이지. 2014년 1월 1일 건물 1000원에 취득했고요.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정액법 가정하고 잔존가액 0이라고 가정합니다. 2014년에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잘못 처리했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즉시상각 의제입니다. 선생님, 그 수선비가 채 300만 원이 안 되면 그냥 비용 떨 수 있는 즉시상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 참 좋은 질문이다. 근데 그럴까봐 제가 가로에 있는 얘가 소액 수선비는 아니라고 가정했으니까 즉시상각은 지금 고민하지 마라고 제가 단서를 붙여놨죠. 이거 즉시상각은 아니에요. 그냥 즉시상각 의제로 보내도 괜찮아요. 됐어요?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그 2014년 취득가액, 기업회계 취득가액 1000원이죠? 그리고 전기까지의 즉시상각 의제가 있습니까? 전기가 있네, 전기가. 그리고 단기 즉시상각 의제가 있습니까? 있네. 한마디로 세법상 취득가액은 1,400원이라는 소리고 거기에 0.1 곱하니까 140이 올해의 한도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 올해 감가상각을 얼마 했다고는 안 나와 있죠? 만약에 올해 감가상각을 200 했다면 한도초가 60에 손불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반쪽짜리 문제네요, 문제가.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 사례입니다. 98페이지 가운데 사례죠. 2014년 연중에 기계장치를 1000에 취득했어요. 내용연수는 5년이고 0.45이래요.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 공식 외웠으면 그냥 공식에 집어만 넣으면 돼요. 단순히 집어만 넣으면 돼요. 곱하기 0.451. 2014년 자본적 지출을 내가 100을 안 썼고 1000을 안 썼구나. 1000. 2014년에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잘못 처리했고 소액 수선비는 아니라고 가정합시다. 즉시상각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 즉시상각 의제인지 즉시상각인지에 따라서 이 공식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헷갈릴까봐 즉시상각은 아니라고 가정했어요. 즉시상각 의제라고 쳐요. 그게 100입니다. 100 어디다 써야지? 100 어디다 써야지? 100 쓰면 안 되네? 100 쓰면 안 되네? 100 쓰면 안 돼요? 전기까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15년에는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잘못 처리한 게 300이네? 이건 단기 거네? 이건 써야지. 에? 쓰자. 제가 칼라까지 똑같이 해드릴게요. 칼라까지 쓰자. 전기말 기업회계 감누는 200입니다. 자, 다시. 이거 감누는
단기말까지 하고 쓰는 거예요? 전기말까지만 쓰는 거예요? 전기말까지, 기초만. 얼마래요? 200? 전기의 세법상 삼각범위액은 150. 그래서 미안하지만 전기의 한도 초과가 50이 있었나 봐요. 유보. 전기 유보 50. 뭐야? 노란색? 이렇게 50. 오케이? 그러면 이거의 0.451은 51865. 오케이? 간단하죠? 자, 근데 제가 시험 문제에서 또 어떤 함정이 나오는지 하나만 설명해 드릴까요? 하지 말까요? 반응 없으니까 하지 말까요? 할까요? 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줘요. 잘 보세요. 얘처럼 또는 이렇게 주면 양반이지. 이렇게 주면 양반이에요. 이 문제는 지금 전기말 또는 기초 감누가 200이라고 줬죠. 이렇게 주면 양반인데 여러분 거기다가 사례 그 전기말 기업회 계산 감누 200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걸 어떻게 줄 수도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꼬아낼 수도 있어요. 문제를 어떻게 꼬아내냐. 전기말 또는 기초 감누를 안 줘요. 이렇게 줘요. 단기말 감누가 300이라고 줘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감누 나왔네 해서 여기다 300을 쓰더라고. 이거 하면 안 돼요. and 뭘 하나 더 주냐. 단기 회사 상각비가 또 100이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함정이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단기말 감누를 줘버린다니까요. 몇 번 설명했다. 몇 번 설명했어요. 여기다가 단기말 쓰라고 했어요. 기초 쓰라고 했어요. 기초 쓰라고 했죠. 내가 이유까지도 막 설명했잖아요. 주 1번이 아니라 어디서 설명했더라? 어디서 설명했지? 아까 내가 어디서 설명했는데? 아까 제가 칠판 필기로 설명했죠. 왜 기초를 써야 하는지. 맞죠? 시험 문제에서 단기말 감누 주면 막 정신이 혼미하기 시작하죠. 감누 나왔네 해서 여기다가 자동으로 300을 쓰더라고요. 제발 그렇게 틀리지 마세요. 단기말 감누 300이고 단기 회사 상각비가 100이라는 소리는 한 번만 역산하면 되는데 이거는 수학도 아니고 산수인데 이렇게 역산하면 결국 기초 감누는 얼마였겠습니까? 200이죠. 200. 이런 것 좀 제발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산수잖아요. 산수. 이해하시죠? 이런 거 진짜 시험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우리를 살짝 꼬아버린다고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공식 암기한 대로 쓰시면 안 되고 조금만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완전히 왁구니까 중요한 왁구니까 잘 암기하시거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지금부터 내리막길입니다. 조금 민망하죠. 뭘 고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려웠어요? 감가상각비가 그렇게 어려웠냐고요? 나는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근데 뭔 고생을 했대.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내리막길이니까. 근데 내리막길을 8.4, 8.5까지 내려가다가 갑자기 8.6에서 한번 탁 튀어요. 8.6 부분에서 약간 또 어려운 게 있으니까 너무 방심하지 맙시다. 자, 98페이지 3점의 삼각범위액의 기타 사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좀 쉬워요. 양가로 1번의 신규 취득자산은 1년 삼각범위액에 곱하기 12분의 월수하라는데 아까 전 시간인가 제가 구두로 설명하지 않았나? 12월 31일 날 사더라도 12분의 1 해야 한다고. 옆 페이지 사례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시고요. 그리고 가로에 1개월 미만은 무조건 1개월로 봐달라고 했고요. 양가로 1번의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자산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생각하는 것이지 월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저 옛날에 공부할 때 많이 틀렸어요. 양가로 1번하고 양가로 2번이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이거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는 옆에 이게 사례에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 범위액, 즉 한도죠. 한도는 처분월까지는 월할 상각하되 시부인 계산, 즉 한도 테스트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부인 계산 결과 한도 초과액이 나온다 하더라도 양도로 인해 바로 반대 조정을 하기 때문이죠. 이거는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해야 돼요. 옆에 이제 사례 없으니까. 좀 이따가 옆에 이제 사례 풀고 다시 이거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양가로 4번.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런 걸 엽기 변태 사이코 회사라고 하죠. 근데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삼성전자는 15기 사업연도 가로 열고 잘 보세요. 방심하면 안 돼요.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틀리라고. 자, 제가 지금 11년차 회계사인데요. 이렇게 사업연도가 6개월짜리 회사인 거는 정말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실무에서. 근데 왜 이렇게 6개월짜리 회사가 나오겠습니까? 이유는 두 개예요. 첫 번째, 틀리라고 꼬아놨어요. 두 번째는 올해 신설회사인 거예요. 신설회사. 올해가 7월 1일날 신설됐을 뿐이에요. 즉, 이 6개월짜리는 올해만 6개월인 거고 내년부터는 다시 1년이 되는 회사인 거예요. 2기부터는. 뭐 나는 두 번째 사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첫 번째 사례는 나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틀리라고 꼬아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1차보다는 2차에서 꼬아 나오는데 문제 지문을 읽어보고 사업연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인지까지도 꼭 한번 읽어주셔야 돼요. 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데 동그라미 1번. 원래부터 정관상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이게 정말 거짓말이라고요. 이런 회사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세상에 6개월이 한기인 회사가 어딨어요. 그러면 그때는 환산 내용연수라는 걸 적용해 주십니다. 그게 아니라 동그라미 2번 사업연도 의제 등으로 올해만 어떻게 우연히 6개월짜리 회사가 됐다면 그때는 1년 삼각범위에게 12분의 월수 마치 옆 페이지 양가로 1번에 월할 삼각하듯이. 자, 우리 바로 사례를 달려봅니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그냥 칠판 필기 안 하고 말로 풀어드릴게요. 쉬우니까. 케이스 1. 당기 7월 31일 날 건물 100을 신규 취득하고 내용연수 10년에 정액법이고 잔존가액 0입니다. 자, 7월 31일이면 7월달 하루밖에 안 썼죠. 7월달 한 달치 한다 안 한다? 한다니까요. 그러면 12분의 6 하시면 돼요. 답에 있죠? 쉽죠? 케이스 3부터 하자. 케이스 3. 정관상 사업연도가 6개월인데 웃긴 놈이네. 뭐 세상 6개월짜리 회사가 어딨어요. 근데 그렇대요. 믿어줘야지 뭐. 단기 초에 기계장치를 100에 취득합니다. 그러면 내용연수가 4년이라면 4년 정률법은 0.528하고 뭐야? 0.313이 있네. 8년짜리가? 이거 4년이 내용연수인데 4년 곱해야 돼요? 8년 곱해야 돼요? 8년 곱해야죠. 8년이라기보다는 8회 곱해야죠. 왜냐면 이 회사가 4년짜리 샀는데 정관상은 6개월이 한기니까 결론적으로 6개월마다 한 번씩 상각을 해 나간다면 총 4회 하겠습니까? 8회 하겠습니까? 8회 상각하겠죠?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하니까 4년짜리를. 그러면 8회를 해야 하니까 0.528 곱하는 게 아니라 0.313을 구하면 되잖아요. 이걸 바로 환산 내용연수. 즉 6개월짜리 4년이면 환산하면 8번, 즉 8년. 혹시나 말도 안 되는데 3개월이 한기다. 3개월이 한기다. 그러면 이때는 몇 회 합니까? 무려 12회를 하겠죠. 12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걸 다 환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양심적으로 6개월짜리까지만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지 뭐 3개월짜리 회사나 4개월짜리가 한기인 회사는 아직까지는 나온 적은 없네요. 자, 케이스 2 보세요. 전기의 건물 500을 취득한 다음에 당기 7월 31일에 엘리베이터 100을 설치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걸 많이 틀렸다고요. 왜냐면 케이스 1하고 케이스 2가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둘 다 당기 7월이잖아요. 둘 다. 이거 완전 달라요. 잘 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한 번만 이해하시면 다시는 볼 필요 없어요. 이거는 잘 시험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 번만 잘 이해합시다. 그러면 다시는 공부 안 합니다. 이거. 시험 보기 직전에만 다시 한번 암기만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한 번 더 1회독만 더 해주시면 되고요. 잘 보쇼. 이게 T네요. 14년이고 15년이네요. 자, 케이스 1은 7월 31일에 신규 취득을 했어요. 신규 취득. 얼마였지? 100이었어요. 10분의 1년 그리고 곱하기 12분의 6.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케이스 2는 신규 취득이 아니라 뭐냐면 자본적 지출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건물이었죠? 이 건물은 전기에 이미 500에 사놨어요. 이 건물이 이렇게 쭉 오고 있었어요. 이 건물 사가지고 건물 5층짜리 건물 샀어요. 500에 샀어요. 이 건물이 쭉 시간에 따라서 타고 오다가 갑자기 이날
야, 이 건물 엘리베이터 있냐 없냐? 없어요. 야, 힘들어 죽겠다 이씨. 엘리베이터 좀 붙여라. 그래서 이날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 쭉 타고 온 이 건물 있죠? 쭉 타고 온 이 건물, 시간에 따라 쭉 타고 온 이 5층짜리 건물에다가 내가 여기다 뭐를 붙였어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붙였어요. 엘리베이터. 엘리냐 엘레냐 베이터를 붙였어요. 이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잖아요. 얼마 붙였습니까? 100원 붙였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지. 케이스 2는 500원짜리는 그냥 1년 내내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생각하고 1년 내내 얘만 따로 반란해서 이날부터 100원짜리는 신규 취득처럼 보고요. 신규 취득처럼 보고 10분의 1 하고 얘처럼 12분의 6을 해야지 않냐 이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신규 취득도 그날부터 월화상각 12분의 6 했으니까 얘도 빨간색 100이 신규 취득인 것처럼 보고 얘에 대해서 12분의 6 해야지 않냐라고 제가 많이 옛날에 틀렸다니까요. 자, 케이스 1하고 케이스 2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신규 취득일 때만 12분의 6을 하세요. 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올해 첫날부터 올해 1월 1일 첫날부터 마치 500에 100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보고 여기에다가 10분의 1, 1년치를 싹 해버리면 돼요. 신기하죠? 좀 달라요. 신규 취득하고 자본적 지출은 좀 다르니까 이거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규 취득은 그냥 7월에 투자했으면 월화상각, 자본적 지출은 7월에 샀어도 처음부터 일기에 붙여가지고 1년짜리를 쭉 같이 한다고. 이거 완전 다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거 아닌가? 나만 느끼나? 이거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두 개는 서로 달리 처리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3 마치고요. 이제 8.4 내용연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용연수도 쉬워요. 전혀 쫄 필요 없어요. 특히나 내용연수는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잘해야 말 문제나 나오는 좀 뭐라고 해야지? 부수적인 이건 토픽입니다. 메인 토픽이 아니에요. 메인 토픽이 아니니까 전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건 쉽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내가 이번에 기계 하나를 샀더니만 그게 10년짜리래요. 10년짜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준 내용 연수라고 해요. 기준 내용 연수. 있잖아요. 미안. 책하고 똑같아야 하니까. 여기에 써 있구나. 책의 기준이라고. 여기에 써 있죠. 여기 써 있네. 기준 내용 연수. 여기 아니라. 죄송해요. 책하고 똑같아야 하니까.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기준 내용 연수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세법 전에 물어보세요. 세법 전. 세법 전에 보면 모든 자산에 대한 기준 내용서가 다 법적으로 써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차량 운반구. 회계원리 때부터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회계원리 때부터 차량 운반구는 몇 년 동안 생각하는 걸 배웠습니까? 5년이었죠. 그게 왜 5년이었죠? 몰라요. 회계원리 강사님이 5년이라고 하던데요. 그게 아니라 왜 5년이냐면 재무회계에는 그런 규정이 별도로 없는데 세법의 차량 운반구는 5년 동안 상각하라고 기준 내용 연수를 다 법으로 써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한테 묻지도 마시고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세법전에 써 있으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건물은 20년 아니면 40년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왜 우리 강남역 사거리나 아니면 을지로 종로 가면 20층, 30층, 40층짜리 빌딩 있잖아요. 그게 철근 건물이게요? 철골 건물이게요? 철골이 뭔지 알죠? 뭐 H빔 같은 거 막 쇠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건물 짓는 보통 20층이 넘어가면 철골로 짓게 돼 있어요. 철근 아니에요. 철근은 왜 거푸집 만들고 거기다가 이 쇠심부터 박은 다음에 콘크리트 붓는 게 철근이고. 내가 갑자기 왜 공대생이 된 것 같지? 뭐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라 남학생들은 조금 알아들을 수 있고요. 여학생들은 뭐 공사판에 관심 없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철골은 H빔 같은 거 심어요. 막 땅바닥에 심어가지고 거기다가 건물 짓는 상당히 튼튼한 건물, 높은 건물이고, 철근은 쇠심, 조그마한 쇠 같은 거 박은 다음에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붓는 건데요. 철근은 일반적으로 20년 동안 생각하고요. 철골은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40년, 50년을 생각합니다. 저한테 묻지 마시고 세법전에 대부분 자산에 대한 기준 내용 연수가 다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제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 이내로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내로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저기요, 제가 이번에요 기계장치를 샀는데요, 걔가 세법전에는 기준내용 연수가 10년으로 돼 있던데요,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25%를 신고해서 7.5년부터 원하시면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2.5년까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7.5년 동안 생각할게요. 저는 12.5년 동안 생각할게요. 근데 이때 이게 소수점을 일반적으로 쳐주지 않기 때문에 반올림, 내림 뭐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이때는 8년에서 12년입니다. 좀 이상하죠? 한쪽은 반올림, 한쪽은 올렸고 한쪽은 내렸죠? 뭐 그냥 8년에서 12년 동안 내가 자유롭게 국세청에 신고하면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금 조금 내고 싶으세요? 많이 내고 싶으세요? 조금 내고 싶죠? 8년을 해야 합니까? 12년을 해야 합니까? 8년을 해야죠. 물론 8년으로 하든 12년으로 하든 내가 만약에 100원에 샀다면 결국은 감가상각비는 얼마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100원밖에 인정 안 되는데, 이왕이면 8년으로 신고 내용 연수를 선택하시면 8년 동안 12.5원이 조기에 상각될 것이고, 12년 동안 내용 연수를 신고하신다면 1년에 8.5원씩 무려 12년 동안 천천히 상각될 것이고, 여러분이 세법에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조기 상각을 추천해 드립니다. 원추 강추입니다. 이게 즉 짧을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실제로 그러면 차량 운반고를 기업들이 5년이 아닌 4년으로 1년 정도 신고 내용 연수를 단축해서 상각하고 있느냐? 가끔 그런 회사가 있어요. 나중에 회계사, 세무사가 되시면 아시는데요. 한 10개 회사 정도를 볼 때 한 1개나 2개 회사가 이 5년짜리를 4년에 신고해서 좀 빨리 상각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많이는 못 봤는데요.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귀찮으면 가만히 있는 기준 내용 연수 원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5%인 8년에서 12년까지의 신고 내용 연수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쩌죠? 우리 회사가요, 바닷가 근처에 있어요. 바닷가 근처에. 그래가지고 막 바닷가에서 막 소금바람, 모래바람이 막 불어요. 실제로 많은 공장들은 아까 제가 남해안 투어를 얘기한 것처럼 바닷가에 있습니다. 창원, 울산, 김해, 그 다음에 여수, 광양 다 바닷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에 있는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서 막 모래바람, 바닷바람이 막 불다 보니까 기계가 빨리빨리 마모가 돼요. 아니면 우리 회사가 이번에 수주량이 급감해가지고 기계를 24시간 빡시게 돌렸어요. 그러면 마모가 심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려 50%까지 인정해 주는데요. 그럼 몇 년에서 몇 년입니까? 5년인가요? 5년에서 최장 15년까지 인정해 주는데, 얘는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저도 지금 회사 생활하면서 많이 못 봤거든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특수하다고 해서 특례 내용 연수라고 부릅니다. 또는 얘는 국가한테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승인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뭐 혹자들은 이거를 승인 내용 연수라고도 부르는데, 요새는 이런 말 잘 안 쓰고요. 특례 내용 연수라고 부릅니다. 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여러분이 이 회사라면 여러분은 5년으로 신고하실래요? 15년으로 신고하실래요? 당연히 5년으로 해야죠. 그래야 빨리빨리 감가상각비 인정받고 절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세법에는 관심 없고 기업회계 단기 순이익에 관심이 있는 경영자라면 당연히 5년이 나아요? 15년이 나아요? 그렇다면 15년이 낫겠죠. 감가상각을 천천히 하고 비용을 조금만 인정받으면 되니까. 근데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5년으로 하시는 게 아마 절세에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게 이익이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5년 동안 빨리 하는 게 세무상 이익이고, 그 다음에 늦게 15년 동안 하면 기업회계에서야 이익이겠죠. 왜냐하면 천천히 비용 인정받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수정 내용 연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중고자산을 사와요. 중고자산. 남이 한 10년짜리 내용 연수 중에 한 7년, 8년 쓴 계산기를 사오면요, 내 입장에서 이거 중고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50%가 아니라 마이너스 50%를 감해서 5년부터 10년 사이에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중고를 사오면. 이때는 수정 내용 연수라고 이걸 부르죠. 이렇게 해서 제가
네 가지 내용연수를 설명드렸어요. 기준이냐, 신고냐, 특례냐, 수정이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에서 나오더라도 전혀 겁먹거나 전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주로 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표 한번 읽어볼게요. 양가로 1번 신고 내용연수, 일반 내용연수 플러스 마이너스 25%의 신고사항. 가로 그 밑에로는 세로 보시면 특례 내용연수 플러스 마이너스 50%의 승인사항. 넘기시면 3번의 수정 내용연수 마이너스 50%의 신고사항입니다. 내용 보죠. 신고 내용연수부터 보시면 기존 내용연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25% 내에서 내용연수 선택할 수 있고요. 영업 개시일 가로 열고 기존 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을 취득한다면, 즉 지금까지 10년짜리만 있다가 20년짜리를 취득한다면, 이렇게 기존 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즉 내년 3월까지만 법인세 신고할 때 천천히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무신고라는 말이 있는데, 무신고면 그냥 10년이요. 건물이면 정액법, 그 외에 기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은 정률법이 되겠죠. 양가로 1번 특례 내용연수죠. 동그라미 1번 특례 내용연수 최초 적용이죠. 요건을 구비하고 기준 내용연수의 50%, 이따 배우는 5번, 6번은 25%를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데, 얘는 좀 빨리 하셔야 합니다. 영업 개시하자마자 3개월 이내 관할 지방국세청이라고 우리나라에 6명밖에 없는데요. 그 사람한테 승인까지 받으셔야죠.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특례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기계장치를 막 엄청나게 돌리거나 해서 수주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바꿀 수도 있는데,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청하고 관할 지방국세청장한테 승인받으셔야죠. 양가로 3번의 수정 내용연수죠. 수정 내용연수를 보시면 마이너스 50% 이거 신고사항인데요. 다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일반 개인한테서 중고 사오시면 안 돼요. 이 계산기를 다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한테 사와야지 일반 개인한테는 안 됩니다. 으로부터 매입법인의 기준 내용연수의 50% 이상을 경과한 중고자산을 취득해야 하는데, 합병 분할로 사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용연수의 50%부터 기준 내용연수까지 신고를 해야지 승인사항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용연수 50%가 1년 미만이면 버려버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남한테 자동차를 사왔는데 기준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5년. 그러면 5년에 마이너스 25%면 2.5년부터 5년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2.5년부터 5년까지. 그때 2.5년은 무조건 내려버리기 때문에 2년부터 5년까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 내용연수는 소수점은 무조건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2.5년부터 5년까지면 2년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2.5년을 2년으로 하면 세법에서는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더 빨리 상각되니까. 그래서 유리한 쪽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1번 보시면 특례 내용연수 적용 및 내용연수 요건인데요. 6번까지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즉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할 수 있는 파란색인데, 동그라미 1번 사업장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마모,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즉 모래바람이 불거나 막 그래서 빨리 닳아지는 경우예요. 동그라미 2번 영업 개시 후 3년이 경과됐는데 해당 사업연도의 생산설비 가동률이 지난 3년보다 무지 증가한 경우, 현저히 증가한 경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년에 비해서 올해 갑자기 수주량이 엄청 증가해가지고 기계를 막 무지 많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가 빨리 닳아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0%가 가능하다는 소리고요. 3번 새로운 생산 기술이 도입되면서 빨리 상각할 수밖에 없다거나, 4번 경제적 여건이 변동돼서 조업을 중단하면 이때는 플러스로 가겠지. 플러스. 천천히 생각하니까 플러스 15년으로 가겠죠. 이럴 때는요. 동그라미 5번 유형자산의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면서 결산 내용연수가 10년에서 재무회계가 15년이나 5년으로 바뀌었으면 이때 세법이 그대로 인정해주고요. 6번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 3번 특례 내용연수 변경 후 다시 새로운 연수 변경하시려면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 3년은 경과돼야 합니다. 즉, 이 파란색인 플러스 마이너스 50%는 좀 특이한 거라고 그랬어요.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데 이거 한번 하셨으면 적어도 3년이 지나야만 다른 방법으로 또 바꿀 수 있으니까 한번 하실 때 좀 신중히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 4번의 중소기업 내용연수 특례는 이미 2014년 3월에 끝난 제도니까 굳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례 좀 한번 공부해 볼까요? 사례 1번. 다음과 같이 주 A가 중고자산을 취득했을 때 세부담 최소화에 따른 내용연수는, 세부담 최소화는 내용연수를 키워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 하는 거죠. 기계장치 A는 B로부터 샀는데요.
A사의 기준 내용 연수는 8년입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25%니까 6에서 10년까지를 신고할 수 있는데요. A사는 2년밖에 안 썼으니까 상대방 B사는 2년밖에 안 쓴 걸 나한테 팔았으니까 이게 이 중고자산, 수정내용 연수를 쓸 수 있는 중고자산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해당하지 않아요. 중고자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상을 썼어야만 가능한데 8년이 기준이면 상대방이 4년 이상은 썼어야 중고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내용에서 쓸 수 없고요. 원하신다면 기껏해야 뭐밖에 못 씁니까? 마이너스 25%인 6년밖에 못 씁니다. 답을 보시면 6년이죠. 내가 차량 운반구를 샀는데요. 개인 사업자 김씨로부터 샀는데 이게 내 내용 연수는 5년인데 상대방이 3년 썼어요. 그러면 나의 절반 썼어요? 안 썼어요? 상대방이 썼죠? 이거는 중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년에 마이너스 50이니까 2.5년부터 5년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수정 내용 연수는 무조건 내림하기로 했으니까 2년을 선택하시면 나한테 최소의 내용 연수, 즉 감가상각비를 최대한 많이 잡아서 세부담 최소화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건물인데요. 내 내용 연수는 10년인데 상대방이 8년 썼으니까 절반 이상 썼어요? 안 썼어요? 썼으니까 이것도 수정 내용 연수로 5년에서 10년 사이를 선택해서 5년이 정답일 것 같죠? 상대방이 주예요? 개인 사업자예요? 일반 자연인이에요. 일반 자연인이죠. 일반 자연인한테 중고 사면 수정내용서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죠? 일반 자연인은 장부를 작성하거나 뭔가를 감가상각을 해왔거나 하는 증거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어요. 일반 자연인한테 이렇게 회사가 중고자산을 사는 경우도 별로 없는데 샀다 하더라도 상대방인 일반 자연인이 막말로 8년 썼는지 9년 썼는지를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장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정 내용 연수라는 걸 쓸 수가 없어요. 별 수 없이 10년짜리에 세부담 최소화하고 싶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25%인 8년을 하시는 게 세부담 최소화겠군요. 자, 이해하시죠? 다음 페이지 사례 2번은 약간 까다로운데요. 일기초에 건물을 1,000원에 취득하고 내용연수 10년 정액법으로 생각하다가 2기부터 내용연수를 5년으로 변경합니다. 이런 걸 소위 전진법이라고 해요. 기업회계에서. 재무회계에서 이런 거 배웠죠. 근데 헷갈렸었죠. 이게 전진법인데 전진법은 과거를 소급하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금액으로 앞으로만 잘하자. 이게 전진법이거든요. 자, 한번 볼래요? 기업회계는 10년짜리를 5년으로 줄였는데 그러면 1년이 이미 경과한 지금이 2기니까 한마디로 내용연수가 몇 년 남았습니까? 4년 남았죠? 그러면 올해부터는 남은 900원. 왜냐하면 1,000원에 10년이니까 작년에 이미 100원을 생각했을 테니까 올해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900원 남았죠? 그러면 남은 4년을 남은 900원으로 나누니까 올해부터라도 잘하자. 즉 225원을 앞으로 4년 동안 5년 중에 남은 4년 동안 하시면 또 정확히 900이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25원 나옵니다. 근데 세법은 특이한 전진법을 쓰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걸 5년으로 처음부터 1,000원으로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개념으로 5분의 1,000 5를 1,000으로 나눠요. 5분의 1,000을 해요. 그래서 200원이 잡힙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한도 초과가 25원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오른쪽 세로로 보시면 돼요. 기업회계도 세법도 둘 다 전진법인데 이렇게 내용연수를 바꿔버리면요. 기업회계는 변경 후 남은 내용연수, 즉 5년짜리로 변경하기로 했는데 이미 1년이 지났으니까 4년 남잖아요. 4분의 남은 금액으로 하는 반면 세법은 특이한데요. 변경된 내용연수, 즉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됐으면 남은 4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5년으로 해요. 변경된 걸로 5년으로 하고 위의 금액도 한 번 하고 또는 2번 하고 남은 금액이 아니라 그냥 처음 금액, 즉 5분의 1,000을 해서 200을 생각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꽃표시 보면 이렇듯 내용연수의 변경은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모두 전진법이지만 계산 방식의 분모물의 분자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해서 8.4까지 마쳤고요. 이제 8.5부터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